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 솔직히 마음 편한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주도 그렇고 코스피 흐름도 그렇고요. 아침에 조금 반등하나 싶으면 다시 밀리고 장중에 괜찮아 보이다가도 갑자기 외국인 매도 나오고 미국 반도체주 흔들렸다는 뉴스 하나에 분위기가 싹 바뀌잖아요. 이런 장에서는 사람 마음이 진짜 짧아집니다. 오늘 올랐냐? 오늘 빠졌냐? 내 계좌가 또 줄었냐? 외국인이 팔았냐? 기관이 받았냐? 이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하락장에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당장의 주가에만 매몰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주가 중요합니다. 계좌에 바로 찍히니까요. 빠지면 기분 안 좋고 흔들리면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하루 주가로만 보면 너무 좁게 보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AI를 반도체 공장 안에서만 찾아도 절반만 보는 거고요. 주가가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깔리는 소비자 AI판까지 놓치면 그건 또 아쉬울 수 있습니다. AI 칩이 서버 안에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HBM도 중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고 엔비디아와 구글, AMD, 마이크론 흐름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AI가 진짜 큰 시장이 되려면 어디까지 와야 할까요? 사람들이 매일 쓰는 기기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요. 폴더블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요. 워치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요. 나중에는 안경, TV,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집안 가전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AI가 그냥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돌아가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쓰는 생활 기능이 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갤럭시가 있고요. 폴더블이 있고요. 워치가 있고요. TV와 가전이 있고요. 스마트생스 같은 연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글 제미나이와 갤럭시 AI를 올리려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를 반도체 안에서만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주가가 흔들린다는 이유만으로 이 큰 그림을 지워버리지도 않겠습니다. AI가 소비자 손안으로 들어오는 전쟁, 구글, 제미나이, 갤럭시 AI, 폴더블, 워치, XR까지 이어지는 소비자 AI 전쟁으로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더 중요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큰 그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도 그 큰 그림이 살아있는지 볼 수 있어야 진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AI를 이야기하면 보통 서버부터 떠올립니다. 엔비디아 GPU, HBM,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이런 단어가 먼저 나오죠. 맞습니다. AI의 뒷단은 서버입니다. 엄청난 연산을 해야 하고 그 연산을 위해 반도체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서버에서 아무리 좋은 AI가 돌아가도 그걸 사람들이 매일 쓰지 않으면 시장은 제한됩니다. 진짜 시장이 커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AI가 스마트폰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고요. 메시지 번역으로 들어오고요. 회의 요약으로 들어오고요. 사진 편집으로 들어오고요. 통화 녹음 정리로 들어오고요. 운동, 수면, 건강관리로 들어올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AI가 서버에서 돌아가는 기술에서 내가 매일 쓰는 기능으로 바뀌어야 진짜 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과 다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자체 생태계가 강합니다. 아이폰, 맥, 아이패드, 애플워치가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있죠. 그런데 AI 기능을 실제 기기 위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넓게 깔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구글 제미나이와 손잡고 이 판을 빠르게 넓히려는 겁니다. 구글은 AI 모델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수많은 모바일 기기와 소비자 접점이 있습니다. 이 둘이 붙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구글은 제미나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깔 수 있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AI를 더 빨리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앱 하나 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스마트폰 주도권을 누가 먼저 잡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일수록 이런 부분을 더 봐야 합니다. 주가가 빠지는 날에는 모든 뉴스가 작아 보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그래서 주가는 왜 빠지는데? 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기술 방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삼성전자가 단순 반도체 사이클에만 묶인 회사인지 아니면 소비자 AI라는 또 다른 길을 깔고 있는 회사인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8억대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구글 제미나이 기반 AI 기능이 들어가는 모바일 기기를 8억 대까지 늘리겠다는 흐름이 나왔죠. 이 숫자를 그냥 맞네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AI에서 중요한 건 모델 성능도 있지만 배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느냐, 얼마나 많은 기기 위에 깔리느냐,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AI 기능이 있어도 몇몇 고가 제품에서만 돌아가면 영향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태블릿, 폴더블, 워치까지 계속 넓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매일 만지는 화면 위에 AI가 깔립니다. 이건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새로운 갤럭시를 파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미 깔려있는 갤럭시 생태계를 가진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새 폰을 팔아야만 AI가 퍼지는 게 아닙니다. 기존 기기 업데이트, 새 기능 제공, 앱과 서비스 연결, 구글 제미나이 연동, 이런 식으로 AI 경험을 넓힐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기에서 같은 수준의 AI가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고급 모델과 보급형 모델은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기기 안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로 처리하는 AI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삼성전자가 AI를 반도체나 서버 이야기로만 두는 게 아니라 소비자 기기 전체에 깔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이 방향까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장 주가가 빠질 때는 AI고 뭐고 일단 빠지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늘 지금 가격과 다음 그림을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가격만 보면 겁이 나고요. 다음 그림만 보면 현실을 놓칩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은 애플이 강하고요. 중국 업체들은 가격과 속도로 밀고 들어옵니다. 삼성전자는 중간에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고가폰에서는 애플과 싸워야 하고 중저가에서는 중국 업체와 싸워야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뭘로 차별화해야 할까요? 카메라만으로 될까요? 디자인만으로 될까요? 배터리만으로 될까요? 물론 전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AI 경험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지워야 할 사람을 지워주고요. 여행 중에 외국어가 바로 번역되고요. 회의 내용을 정리해주고요. 메시지를 대신 다듬어주고요. 긴 문서를 요약해주고요. 내 일정과 검색, 앱 사용까지 연결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편해지면 사용자는 다음 폰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폰이 내 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주나? 이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제미나이와 갤럭시 AI를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스펙 경쟁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AI 기능을 생활 속으로 밀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애플과의 경쟁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애플은 생태계가 강하지만 AI 기능 확산 속도와 체감 면에서는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구글과 손잡고 빠르게 AI 기능을 넓히면 AI폰은 삼성도 충분히 빠르다는 인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판매와 브랜드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AI 기능이 들어갔다고 바로 스마트폰 판매가 폭발하는 건 아닙니다. 주가가 빠지는 장에서는 좋은 기능 뉴스도 묻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묻힌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락장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이 같이 눌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지, 그 씨앗이 나중에 실적과 브랜드, 사용자 락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폴더블 이야기도 같이 봐야 합니다. 폴더블은 단순히 접히는 폰이 아닙니다. AI가 들어오면 폴더블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넓기 때문입니다. AI 기능은 작은 화면보다 큰 화면에서 버슬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문서 요약을 하거나 두 개 앱을 같이 띄우거나 영상과 메모를 같이 보거나 번역과 원문을 나란히 보는 식으로요. 그동안 폴더블 시장이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두께와 무게도 부담이고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접히는 폰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I가 들어오면 질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접히는 게 신기하냐가 아니라 큰 화면에서 AI를 더 편하게 쓸 수 있느냐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갤럭시 언팩에서 폴더블을 다시 강조한다면 단순 하드웨어 디자인만 보여주면 부족합니다. AI와 연결된 사용 경험을 보여줘야 합니다.
폴더블 화면에 펼쳤을 때 번역, 요약, 검색, 이미지 편집, 문서 작업, 영상 감상, 회의 정리 같은 기능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폴더블이 다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시장을 먼저 열었지만 앞으로는 애플도 접는 아이폰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접었다가 아니라 접히는 화면 위에서 AI 경험을 더 잘 만든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당장 주가에 잘 안 먹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꽤 중요합니다. 지금 주가가 흔들리는 것과 별개로 다음 스마트폰 전쟁의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치와 헬스케어도 봐야 합니다. AI가 스마트폰 안에서만 끝나면 아쉽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몸에 붙이고 있는 기기는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워치가 있습니다. 워치는 건강 데이터를 봅니다. 수면, 심박수, 운동, 스트레스, 활동량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여기에 AI가 붙으면 단순히 숫자를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수면이 부족했네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 수면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고 운동량이 줄었고 스트레스 지표가 올라갔으니 오늘은 이런 루틴이 필요합니다처럼 개인화된 안내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 영역은 조심해야 합니다. 규제도 있고요. 정확도도 중요하고요. 건강 데이터는 민감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웨어러블은 AI가 사람의 생활 데이터를 이해하는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워치와 링, 헬스 앱, 갤럭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 제미나이, 갤럭시 AI와 연결되면 소비자 AI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생활 패턴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애플이 애플워치를 통해 헬스케어 생태계를 오래 키워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영역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AI 시대에는 기기가 많을수록 데이터 접전도 많아집니다. 스마트폰, 워치, 링, TV, 가전까지 연결되면 삼성전자는 사용자의 하루를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XR과 안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기대감이 앞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봐야 합니다. AI가 눈앞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하고 사진을 찍고 번역 앱을 열고 지도를 봅니다. 그런데 안경이나 XR 기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 눈앞에서 정보가 바로 뜰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간판 번역이 바로 보이고요. 회의 중에 필요한 정보가 옆에 뜨고요. 제품을 보면서 가격이나 리뷰를 확인하고요. 운동할 때 자세나 기록을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기기가 가벼워야 하고요. 배터리도 오래 가야 하고요. 가격도 맞아야 하고요.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걸 왜 써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AI가 붙으면 XR과 스마트 안경의 필요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화면이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답을 보여주고 정보를 띄우고 상황을 이해하고 눈앞의 세상을 해석해줘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과 함께 XR 쪽에서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은 기기를 만들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XR과 AI를 붙이고 퀄컴은 칩을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주가에 바로 숫자로 체크의 단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AI의 다음 화면이 스마트폰에서 안경으로 넓어질 가능성은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이런 장기 그림이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지금만 보다가 어느 순간 다음 판을 다시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든 장에서도 다음 화면이 어디냐는 질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삼성전자의 AI 전략을 제품 하나하나로 보면 조금 흩어져 보입니다. 갤럭시 AI, 제미나이, 폴더블, 워치, XR, TV, 가전, 스마트 싱스 이렇게 보면 너무 많죠?
그런데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그림이 잡힙니다. AI를 사람의 생활 전체에 깔려는 겁니다. 손에는 스마트폰, 손목에는 워치, 집에는 TV와 가전, 눈앞에는 XR, 그리고 이걸 스마트싱스와 갤럭시 생태계로 묶는 그림입니다. 이게 잘 되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기기를 파는 회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삼성 기기 안에서 계속 머무르게 만들 수 있고요. 새로운 기기를 살 때도 같은 생태계 안에서 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애플이 강한 이유도 결국 생태계입니다. 아이폰을 쓰면 애플워치를 쓰게 되고 맥과 아이패드가 편해지고 에어팟까지 이어지죠. 삼성전자도 AI 시대에 이 생태계 싸움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애플과 다른 방식입니다. 삼성은 구글과 손잡을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넓게 활용할 수 있고요. TV와 가전이라는 큰 생활 접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기기 간 완성도와 폐쇄형 생태계가 강하다면 삼성전자는 더 많은 기기와 더 넓은 생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하락장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 수도 있고요. 미국 기술주가 빠지면 같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소비자 AI 생태계를 넓혀가는 방향은 따로 봐야 합니다. 하락장일수록 좋은 회사도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맞고 끝나는 회사인지 맞으면서도 다음 그림을 준비하는 회사인지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도 이제 반도체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갤럭시 AI가 얼마나 퍼지는지, 구글 제미나이와 얼마나 깊게 붙는지, 폴더블과 워치, XR, 가전까지 AI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는 더더욱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에 다시 붙을 수 있는지 봐야 하죠.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이런 흐름을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큰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주제를 단순히 새 폰 나온다 정도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언팩이 있다, 폴더블이 나온다, 워치가 나온다, XR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제품 출시 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품이 아니라 AI 경험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새 기기 위에 어떤 AI 기능을 올리는지, 그 기능이 구글 제미나이와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폴더블에서 AI가 왜 더 필요한지, 워치와 헬스 데이터가 AI와 어떻게 붙는지, 가전과 스마트싱스까지 연결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당장 반도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HBM, DRAM, 낸드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 이게 단기 주가에는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장이면 이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스마트폰과 소비자 기기 쪽에서도 새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소비자 AI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갤럭시 AI 사용률이 실제로 올라가는지, AI 기능이 프리미엄 모델 판매에 도움이 되는지, 폴더블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지, 애플과의 AI폰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차별화를 보여주는지, XR과 웨어러블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조건 겁먹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희망으로만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 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당장 주가는 반도체와 수급이 흔든다. 하지만 큰 그림은 소비자 AI 생태계가 만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AI 기기 8억대를 깐다. 구글 제미나이와 손잡았다. 폴더블과 XR이 열린다. 이런 말은 굉장히 강합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큰 시장이 열리는 것 같죠? 그런데 좋은 이야기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이건 꼭 나눠야 합니다.
AI 기능이 확산된다는 말과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삼성전자를 사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락장에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싸진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도체 업황을 봐야 하고요.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합니다. 환율과 코스피 분위기도 봐야 하고요.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애플과 중국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AI 기능은 금방 따라올 수도 있고요. 소비자가 실제로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기대감보다 기준입니다. AI 기기 확산이 실제 판매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갤럭시 AI가 사용자 락인 효과를 만드는지, 폴더블이 다시 성장성을 보여주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주가가 뜨거운 자리인지 눌림을 주는 자리인지 이걸 같이 보셔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 그 뉴스가 실제 숫자로 내려오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주제를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삼성전자의 AI는 두 갈래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공급자 AI입니다. 반도체, HBM, 파운드리, 데이터 센터, 서버 메모리. 이건 AI를 가능하게 만드는 쪽입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AI입니다. 갤럭시 AI, 제미나이, 폴더블, 워치, XR, 가전, 스마트싱스. 이건 AI를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쪽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반도체만 하는 회사는 소비자 접점이 부족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만 하는 회사는 반도체 공급망을 직접 쥐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양쪽을 다 봅니다. 물론 그래서 복잡합니다. 사업이 넓어서 투자자가 헷갈릴 수 있고요. 반도체가 흔들리면 모바일이 좋아도 주가가 눌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 좋아도 반도체 수익성이 나쁘면 시장 평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AI 시대에 삼성전자가 가진 조합은 꽤 독특합니다. 서버 안의 반도체와 사람 손 안의 기기를 동시에 가진 회사. 이 조합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앞으로 중요합니다. 구글 제미나이는 그 연결고리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AI만으로 모든 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손잡으면 빠르게 기능을 넓힐 수 있습니다. 구글은 삼성 기기를 통해 제미나이 접점을 늘릴 수 있고요. 삼성은 구글의 AI를 갤럭시 경험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부분이 맞는 겁니다. 이 협력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얼마나 체감하는지 봐야 합니다. 애플과 비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AI 전쟁에서 결국 가장 큰 비교 대상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충성도가 강하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AI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넓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깔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싸움입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빠르게 AI 기능을 확산시키면 애플보다 먼저 소비자에게 AI폰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기술 설명을 듣고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써보고 편해야 삽니다. 번역이 편하고 사진 편집이 편하고 회의 정리가 편하고 검색이 편하고 내 생활과 연결되면 그때 가치가 생깁니다. 삼성전자가 이 경험을 갤럭시, 폴더블, 워치, 가전까지 자연스럽게 묶을 수 있다면 애플과의 경쟁에서 새로운 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애플은 자체 생태계가 강하고 AI를 자기 방식으로 천천히 녹여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속도와 확산에서 강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글과 손잡은 만큼 더 빠르게 깔고 더 많은 기기에서 쓰게 만들고 사용자에게 체감되는 기능을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되면 삼성전자의 AI 이야기는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자 AI 전쟁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하락장이 길어지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오늘 주가, 내 계좌, 외국인 매도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당장의 주가로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AI를 반도체 공장 안에서만 찾으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AI 칩이 서버 안에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폴더블, 워치, 안경, 가전 안으로 AI가 들어와야 진짜 시장이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구글 제미나이와 갤럭시 AI를 앞세워 소비자 AI 전쟁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8억대 기기 위에 AI를 깔 수 있다면 그건 단순 기능 추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소비자와 만나는 방식을 바꾸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깔리는 것과 많이 쓰이는 건 다릅니다. AI 기능이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지, 프리미엄 모델 비중을 높이는지, 폴더블과 워치, XR을 사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지, 애플과의 AI 폰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체감되는 경험을 보여주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기능 들어갔다로 끝낼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졌으니 다 끝났다로 볼 구간도 아닙니다. AI가 삼성전자 기기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큰 그림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볼 때는 반도체 뉴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주가가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흐름을 덮어버리면 어디에서 돈이 빠지고 어디에서 다시 붙을 수 있는지 놓치게 됩니다. 갤럭시 AI가 얼마나 퍼지는지 봐야 하고요. 구글 제미나이와 얼마나 깊게 연결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폴더블, 워치, XR, TV, 가전, 스마트싱스까지 AI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봐야 하고요. 애플과의 AI 폰 경쟁, 중국 업체들의 추격,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까지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제미나이와 갤럭시 AI로 소비자 AI 전쟁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퍼질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타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제미나이, 갤럭시 AI, 폴더블, XR로 소비자 AI 전쟁에 들어간다는 말만 듣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급하게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하락장에서는 특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잠깐 흔들리는 것과 큰 흐름이 꺾이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구글 제미나이, 갤럭시 AI, 8억대 기기, 폴더블, XR 같은 말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반대로 잠깐 조정이 나왔다고 공포에 먼저 반응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대 매매와 공포 매매를 줄이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흥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조금 흔들렸다고 아무 기준 없이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공포가 먼저 오기 때문에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거래대금, 섹터 확산, 중요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 기준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는 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갤럭시 AI도 봐야 하고요. 구글 제미나이, 폴더블, 워치, XR, 가전, 스마트싱스, 애플과의 AI 폰 경쟁, 외국인 수급, 환율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힘든 건 맞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좋은 뉴스도 잘 안 보이고 큰 그림도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AI는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버 안에서 돌아가는 AI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매일 쓰는 기기 안으로 AI가 들어와야 진짜 시장이 커집니다. 스마트폰, 폴더블, 워치, XR, TV, 가전 이 모든 공간에 AI가 자연스럽게 깔릴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기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 AI 경험을 깔아주는 회사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갤럭시 AI가 실제로 많이 쓰이는지, 제미나이와의 협력이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지는지, 폴더블과 웨어러블 판매에 도움이 되는지, 애플과의 AI폰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확실한 차별화를 보여주는지 이걸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AI 전쟁은 반도체 공장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 손 안에 스마트폰과 손목에 워치, 눈앞에 안경, 집안의 가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주가에만 매몰되면 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락장은 힘들지만 하락장일수록 다음 돈길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소비자 AI 전쟁에서 얼마나 빠르게 자리를 잡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